한정우는 딸 서윤과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형 아파트의 식탁에는 서윤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정우는 딸이 만든 음식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어요. 서윤의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미묘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우리 서윤이가 시집을 가는구나. 정우는 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오랜 세월 연구실에서 보낸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빠는 서윤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는 은퇴 후 별다른 재산도 없이 소박하게 살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정석이 어머니가 교육재단 이사장이시래요.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빠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아빠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사람 대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정우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 서윤은 아버지를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정장을 꺼내왔습니다. 비록 백화점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정우는 옷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정우는 정장을 몸에 대어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헐거워 보이긴 했지만 나름 단정해 보였어요. 서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면도까지 깨끗하게 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 역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우와 서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정석과 그의 어머니 박수진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은 명품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사를 받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정우의 다소 헐거운 정장과 오래된 구두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수진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정석은 어머니와 정우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보이자 얼른 자리를 정리했어요. 서윤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정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학을 가르쳤습니다. 은퇴한 지는 좀 되었지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정우의 말보다는 그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쏠려 있었어요. 서윤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서윤이가 잘 자라준 덕분에 저도 행복했거든요. 정석은 정우의 인품을 느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녀는 정우의 소박한 말투와 겸손한 태도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문 사교계에서 활동해온 그녀에게 정우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어요. 식사가 끝난 후 수진은 정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석아, 이따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정석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어요. 서윤과 정우는 그들을 배웅하며 상견례가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지는 정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딸이 예뻐도 부모를 보면 그 사람 수준이 나오는 거야. 우리 가문과는 맞지 않는 것 같구나. 정석은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정우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야.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석은 며칠간 고민에 빠졌어요. 결국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서윤은 정석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석은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상견례 후에 많이 고민하셨어. 아버님이 우리 가문과 맞지 않는다고 하시네. 전화를 끊은 서윤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빠, 저 파혼당했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딸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다, 서윤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우는 현관에서 코트를 벗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상견례 때 입었던 그 정장이 아직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해 보였을까? 평생 학문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초라하게 보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서윤은 방에서 나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현관에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서윤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딸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말이 맞다. 아빠는 당당하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시선과 정석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당한 모욕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런 굴욕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딸의 단단해진 표정을 보며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빠, 저 해외 발령 신청할 거예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가 응원한다. 서윤은 그날 회사에 가서 해외 프로젝트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미국 본사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서윤의 해외 발령 소식을 들은 정우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연락처를 뒤져가며 과거 미국 유학 시절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비록 은퇴했지만 그때의 인연들은 여전히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오랜만이야. 딸이 미국으로 온다고? 한 동료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서윤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능력 있는 아이니까 잘 적응할 거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게.
정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유는 미국 본사로 발령받기 전 아버지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정우는 딸을 위해 특별히 좋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빠가 미국에 있을 때 알던 사람들이 도움을 줄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정우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서윤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딸의 손을 잡고 격려했어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 아빠는 언제나 서윤이 편이니까. 그들은 서로를 꼭 안으며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서윤은 아버지가 소개해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우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우 교수님의 딸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인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회사에서 서윤의 능력은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실력을 쌓아갔어요. 영어 실력도 늘었고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도 키웠습니다. 동료들은 서윤의 열정과 성실함에 감탄했어요. 서윤은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상사가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서윤은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2년째에는 본사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았어요. 3년째에는 아시아 지역 총괄 매니저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어요. 동료들은 서윤을 떠오르는 글로벌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 있는 정우는 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니. 정우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딸의 성공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서윤은 바쁜 일정 중에도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통화했습니다. 아빠, 이제 글로벌 포럼에서 연사로 초청받을 정도가 되었어요. 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딸의 성장을 보며 감격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서윤아. 아빠가 늘 믿었던 대로야. 3년 만에 서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난 것이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3년 후 한국에서는 대규모 인공지능 교육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포럼은 글로벌 교육 리더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였어요. 박수진은 명문대 산하교육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이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어요. 포럼 당일 수진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회장에는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진은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연사진이 정말 화려하네요.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메인 연사로 등장한 사람은 제임스 윈터스 CEO였습니다. 그는 서윤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어요. 수지는 그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저의 은사님이셨고 지금도 제게 인생의 멘토로 남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대단한 사람일까 궁금했거든요. 한정우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제임스가 마이크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연단에 오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우였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겨 파혼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정우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모습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환영했어요. 수지는 당황한 채로 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정우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품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서윤이 포럼의 한국 대표 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자신 있게 등장했어요. 3년 전에 그 소극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인재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전광판에 정우와 서윤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수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말없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제 가족이 부끄럽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이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수지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수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우와 서윤의 발표에 대해 감탄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저런 멘토를 둔 제임스 CEO가 부럽습니다. 수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우는 여러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명함을 건네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박사님. 수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그땐 몰라 뵈어 죄송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어요. 수지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계속했어요. 수지는 이번에는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여러 기업 관계자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윤 씨,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셨네요. 수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은 수진을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석이 어머니 박수진인데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수진을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 그러시군요. 서윤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참석자에게 관심을 돌리며 수진을 무시했어요. 수진은 서윤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서윤의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랐거든요. 포럼장을 나서는 길에 수진은 다른 참석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정우 박사님이 그 유명한 분이셨구나. 딸도 정말 우수한 인재네요. 저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면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요. 수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정우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당당한 모습과 서윤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었어요. 포럼 다음 날, 정석은 어머니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포럼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서윤이 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나요? 정석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 봤다. 수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석은 어머니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어요. 한정우 박사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정석은 3년 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포럼에 참석했던 한 기자가 수진과 서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이들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 기자는 꼼꼼한 취재를 통해 수진과 정우, 가족이 3년 전 파혼한 사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교육재단 이사장과 세계적 석학, 3년 전 파혼한 인연이라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기자는 파혼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두 가족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어요. 이 기사는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교육재단 실무진들이 1년 전부터 정우에게 해외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정우가 이를 거절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재단 관계자들은 정우의 거절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그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우 박사, 교육재단 자문위원 요청, 거절. 이사장과 개인적 갈등 때문. 이라는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정우가 재단 이사장인 수진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추측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재단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이사장님, 한정우 박사님께서 자문위원 제의를 거절하신 이유를 아시나요?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재단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이사가 더 심각하게 물었어요. 한정우 박사님 같은 분이 자문위원이 되었다면 우리 해외 교육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사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명문 교육재단, 세계적 석학 놓친 진짜 이유. 개인 감정으로 재단 사업 방해 의혹 등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수진의 행동은 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계 인사들과 재단 후원자들 사이에서도 수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중요한 인재를 멀리했다니요. 재단의 미래를 개인 일로 좌우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주요 후원자들도 재단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수진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일로 재단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업 기회까지 놓쳤습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그녀의 퇴진을 결정했어요. 수진은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몇 주 후 정우와 서윤은 함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인터뷰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는데 부녀의 모습에서는 평온함과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자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교육재단의 자문위원 제의를 거절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우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교육 사업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포용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신경이셨나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우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덕분에 서윤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에게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의 경험이 어떠셨나요? 서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넘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세상에 당당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요. 정우는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어요. 한편 수지는 집에서 혼자 이 인터뷰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서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홀로 남겨진 채였습니다. 정석도 같은 방송을 보며 복잡한 신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머니의 압박에 굴복해 서윤을 포기한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정우는 인터뷰가 끝난 후 딸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정우가 말했어요. 서윤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있어서 저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들의 관계는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어요. 며칠 후 서윤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글로벌 사업부 임원으로 영입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굴욕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디딤돌이 되었어요. 정우 역시 여러 대학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과 교육관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교육은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우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어요.